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경찰이 감염병 확산 위험과 관련이 없는 비대면 시위마저도 주요 도시 교통 소통을 이유로 전면 금지 통보하고 법질서 파괴 행위로 몰아붙이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서의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전면적인 금지는 그에 앞서 일부 제한의 방법을 먼저 사용하고 제한의 방법으로도 부족할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집회 및 시위 형태나 방법을 불문하고 도심에서의 모든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불법으로 선포하는 것은 집회 및 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게다가 차량 시위를 이유로 한 면허 정지 및 취소 엄포는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이 없는 행위조차 경찰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경찰에 의한 집회 허가제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하고 삼가야 할 일임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개천절 집회는 헌법상 기본 권리다. 이 믿기 힘든 발언은 지난 28일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이 정부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를 원천 봉쇄하기로 한 데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며 한 말인데요. 여성 동아리 정당으로 쪼그라들더니 이제는 옳고 그름의 판단조차도 힘든가 봅니다. 우리 국민의 희생과 노력으로 지켜왔던 코로나19 방역이 지난 8.15 광화문 극우 보수단체들의 불법 집회로 무참하게 무너져 내렸고, 그로 인해 지금까지 2단계로 강화된 방역 상황을 전 국민이 힘들게 지켜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저런 말이 쉽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저게 저들이 말하는 소수 의견인가요? 며칠 전 북한 피격 사건 당시에도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북함정을 격파해야 한다는 강경 발언도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정의당은 이제 진보정당이 아닌 듯 싶습니다. 거의 국힘당 이중대를 뛰어넘는 일중대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극우 보수를 뛰어넘는 놀라운 극우화가 진행되고 있는 듯합니다. 구성원들은 점점 젊어지는데 사고의 수준은 김종인화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아니, 김종인보다도 더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허가해 줘야 할까요? 그렇다면 이들 말대로 평화적으로 안전하게 시위가 진행될까요? 지난 광화문 집회 허가 당시에도 100명만 모여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청했었죠. 그게 지켜졌습니까? 이들의 주장은 집회를 허가해준 박형순 판사와 진배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원론적이고 뻔한 논평을 하고 있는 거죠. 진보이기 때문에 이런 파격적인 편들기도 필요하다는 전략적 수위인가요? 아니면 정말 헌법상 기본권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뭐가 됐든 다 실패입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 하나만 한 소리, 아마도 공감이 안 되는 그들만의 마이너리그는 오늘도 계속될 뿐입니다. 정의당은 28일 정부가 일부 보수단체에게 예고한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내고 보수단체가 개천절 당일 200대의 차량을 동원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서초경찰서까지 차량 시위를 하겠다고 한 집회 신고에 대해 경찰이 불허하고 위반 시 면허 취소까지 공언한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따져볼 일이라고 했는데요. 조 대변인은 경찰이 감염병 확산 위험과 관련이 없는 비대면 시위마저도 주요 도시 교통소통을 이유로 전면 금지 통고하고 법질서 파괴 행위로 몰아붙이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서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면적인 금지는 그에 앞서 일부 제한의 방법을 먼저 사용하고 제한의 방법으로도 부족할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차량 시위를 이유로 한 면허 정지 및 취소 엄포는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점에서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도 주장했는데요.
혹시 정의당에서도 드라이브 스루 집회에 참석합니까? 왜 이런 걸 걱정할까요? 전 원천 봉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제한은 최소한의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이 당연한 걸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8일 추미애 장관 아들 군대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내용은 모두 혐의 없음, 한마디로 수사를 할 내용이 없다는 거죠. 죄도, 혐의도, 의혹도 아무것도 없다는 법적 판단입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추 장관 청문회를 시작으로 장장 9개월간 진행됐던 의혹에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수사기관이 혐의 없음이라는 마침표를 찍어준 거죠. 그런데 아직도 설왕설래를 하며 의혹이 남아있다, 봐주기였다는 등 정치 공방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자신들이 그렇게 신뢰하는 검찰도 못 믿겠다는 겁니까? 또 이 과정에서 허위 가짜 폭로와 정보를 흘리며 정치 공작과 음해를 시도했던 많은 정치인들과 관련자들, 그리고 공익 제보자로 둔갑했던 정체모를 가짜 폭로자들은 아직도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떠들어대고 있는데요. 더 봐주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습니까? 다 법적 손해배상과 무고,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해 그 벌을 달게 받게 해야 할 듯합니다. 무관용 무원칙으로 권선징악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처절하게 느끼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겠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카투사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을 폭로했던 당직 사병 현동환이 28일 추 장관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또 현 씨 측은 추 장관 등이 사과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서 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이날 수사 결과를 밝힌 것과 관련해서입니다. 현 씨 측은 이날 검찰에서 관련된 사실을 인정했으며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거짓말했던 관련 당사자인 추 장관과 황희 의원은 사과해야 한다며 만약 사과하지 않으면 이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동환 본인이 당직사병으로 근무한 당일 서 씨에게 전화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됐고 자신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나선 건데요. 그렇다면 본인이 착각 또는 고의로 휴가 미복귀라고 주장한 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지휘관의 승인으로 휴가가 연장됐는데 본인만 몰라서 서 씨에게 전화를 해 빨리 복귀하라고 종용한 거죠. 전화한 것만 사실이면 다 용서가 되는 겁니까?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7일 대정부 질문에서 현 씨의 제보를 당직 사병의 이른바 카더라, 다른 중대면 속칭 이웃집 아저씨라고 한다, 오인과 추측으로 야당에선 그를 공익 제보자라고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야당 의원에게 의혹에 의혹을 붙여서 눈덩이처럼 커졌는데 억지와 궤변에 책임을 지라며 검찰 수사 결과가 곧 나올 것이다. 억지 궤변이 하루에 수천 건씩 쏟아지는데 조금 더 참아달라고 했습니다. 황희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현 씨의 실명을 공개했는데요. 황 의원은 사건을 키워온 현동환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과정에 개입된 공범 세력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글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먹었다며 이후 현동환은 잠수 타기 시작한다고 했는데요. 이 같은 글에 비난 여론이 일자 황 의원은 실명을 지웠지만 이튿날 모방송 화면을 캡처해 이름과 얼굴을 다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은 바로 현동환 씨입니다. 본인의 착각으로 발생한 허위 제보가 1년 가까이 온 나라를 뒤흔들고 국가를 거의 마비시키다시피 했는데요. 전화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착각을 마치 사실인 양 떠들고 제보하고 사건을 일파만파 키운 당신의 미필적 고의에 대해
당신이 사과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